네, 안녕하세요. 예비군 훈련 참석한 친구들은 건강하게 잘 다녀왔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장, 9장을 시작을 할 건데요. 자, 9장은 이제 두 개의 어떤 그 녹화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 장의 이제 핵심 단어는 Time Weighted Control Chart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보면 시간의 가중치를 둔 컨트롤 차트인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6장과 7장에서 배웠던 컨트롤 차트를 슈왈트 컨트롤 차트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제 슈왈츠는 컨트롤 차트를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 제안할 때 그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 우리가 6장과 7장에서 배웠던 Variable Control Chart와 Attribute Control Chart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컨트롤 차트는 지금 이 현재 정보만 마지막에 찍힌 그 데이터, 그 현재 정보만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점으로 이제 작용할 때가 있는데요. 언제 단점으로 작용하냐면 평균 변동이 mean shift가 굉장히 작을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변동이 굉장히 작을 때 이 슈왈트 컨트롤 차트는 잘 디텍트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9장에서 배우는 두 가지 대안. 첫 번째는 cumulative sum, 그 앞자를 따서 qsum 컨트롤 차트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 해가지고 EWMA 이 두 가지 컨트롤 차트를 배울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컨트롤 차트는 슈왈트 컨트롤 차트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얘기죠. 즉, 평균 변동이 굉장히 작을 경우에 우리가 그 작은 변동을 잘 감지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재 정보만을 이용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한번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지난 우리 6장과 7장에서 보여드렸던 데이터인데요. 이제 6장에서 보여드렸던 데이터죠. 그래서 이제 샘플이 25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각 샘플마다 5개의 이제 그 관측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M이 25고 N이 5인 경우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샘플 같은 경우에는 5개의 관측치의 평균 X바를 구했고 또 레인지를 구했고 두 번째는 또 두 번째 관측치들, 두 번째에 해당하는 5개의 관측치들의 평균과 또 레인지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 점들을 우리가 찍은 거예요. 타점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1.5119는 이 5개, 즉 샘플 1에 해당하는 이 5개의 관측치로부터 계산한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1.4951이라는 거는 두 번째 샘플에 해당하는 이 5개의 관측치로부터 구한 평균이잖아요. 즉, 두 번째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시점의 데이터만 이용하고 첫 번째는 첫 번째 시점, 세 번째는 세 번째 시점만 이용해서 네 번째 이런 식으로 X바나 R,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을 계산할 때 그 현재 시점의 데이터만 갖고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을 계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지 말고 과거의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거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샘플은 과거의 데이터가 없으니까 1.5119 계산했죠. 근데 두 번째 데이터는 이렇게 두 번째 샘플의 정보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정보도 어느 정도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모니터링 스태티스를 계산할 때는 두 번째나 첫 번째 정보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즉 세 번째 시점에서의 과거는 두 번째, 첫 번째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어떤 정보를 이용을 해서 세 번째가 현재라면 그 세 번째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을 구해서 그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을 이용을 해서 컨트롤 차트를 구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타임 웨이티드란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과거도 최신 과거가 있고 아주 먼 오랜 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 과거에는 보다 더 큰 가중치를 두고 아주 오래된 거는 조금 적은 가중치를 준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 과거 정보를 이용한다라는 것. 이게 이제 타임 웨이티드 컨트롤 차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예제를 한번 보면 자, 일단 X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측치, 즉 N이 1인 경우에요. Individual Observation인 경우죠. 그래서 9.45서부터 쭉 찍혔어.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은 뭐냐면,
어, 20번째 이후에 여기 20번째 이후에 20번째가 지나면 여기까지는 평균이 10이었는데 여기는 평균이 11로 바뀌었어요. 자, 평균이 1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비교적 이제 미세한 평균 변동이 발생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인디비주얼 컨트롤 차트를 이용을 하면 지금 보시면 우리가 6장에서 배웠던 인디비주얼 컨트롤 차트거든요. 20번째 평균이 10에서 11로 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탐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9.45, 7.9, 9.29 이런 것들은 각 샘플에 해당하는 시점으로부터 계산한 그거로부터 측정한 그런 데이터잖아요. 과거의 정보를 전혀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뭘 보여드리고 있냐면 과거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배웠던 슈왈트 컨트롤 차트, 6장에서 배웠던 인디비주얼 컨트롤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이용하니까 미세한 평균 변동을 전혀 감지를 하지 못하더라 라는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9장에서 우리가 배울 컨트롤 차트들이에요. 자, 그럼 먼저 떤 거냐면 Cumulative Sum Control Chart, 짧게 우리가 QSUM이라고 부를게요. QSUM 컨트롤 차트에 대해서 배울 건데 QSUM이라는 거는 Cumulative라는 게 뭐죠? 어떤 누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란색 쪽 한번 파란색 제가 이렇게 표시한 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The QSUMs of the deviation of sample values from a target value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단 타겟 밸류로부터 차이예요. 그러니까 타겟 밸류와 현재 어떤 샘플 밸류와의 그 차이를 계속 누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목표치잖아요. 그 목표치로부터 현재 데이터의 그 차이라는 건 뭐냐? 현재 데이터의 값의 차이라는 건 뭐냐면 목표치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났는지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 벗어난 걸 계속 누적하겠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미세하게 벌어졌을 때는 잘 안 돼도 누적을 했기 때문에 맞죠? 작은 변동도 누적하면 어떻게 보면 큰 변동으로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변동도 이렇게 누적 값으로 모니터링 할 경우에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QSUM chart incorporate all information in the sequence of sample values by plotting the QSUMs, cumulative sums of the deviations of the sample values from a target value. 자,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QSUM 차트는 뭐냐면 모든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In the sequence of sample. 이게 뭐냐면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의 정보까지 모두 다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mu0를 타겟 값이라고 하고 다음에 xjbar을 average of jsample이라고 했고요. 즉 xjbar가 j번째 샘플의 어떤 관측치인 거죠. 그 다음에 mu0는 타겟 값이고요. 이 차이가 뭐냐면 내 관측치, 이 j번째 시점에서의 관측치하고 타겟 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그거를 어디까지 더해? I 시점까지 더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누적이 된 거죠. I 시점까지 누적이 된 거야.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I 시점까지 I 시점에 왔을 때는 이게 I-1, I-2 해서 첫 번째 모든 과거의 정보가 누적되어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CI is called the cumulative sum up to and including the I sample. 그렇죠? I sample를 포함해서 거기까지 모든 정보가 누적되어 있는 그러한 스태티스틱 통계량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CI 값 이게 굉장히 간단한 식이지만 이 식을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CI 값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CI 값 앞에서 정의를 했고 이거를 잠깐 풀어주면 이제 i번째 j는 1서부터 i까지 더하니까 우리가 i일 때를 일단 이렇게 빼주고 나머지 1서부터 i-2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요 박스 요게 뭡니까? 이게 뭐죠? 맞아요. ci-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시점이 i 시점에서의 스태티스틱 즉 i 시점에서의 샘플과 타겟 값의 차이 더하기 ci-1이라는 거는 모든 과거 i 시점 과거의 모든 누적된 정보예요. 그렇죠? 누적된
과거 정보. 즉, 이 CI 값은 깨끗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 CI 값은 현재 정보뿐 아니라 과거 정보까지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누적된 어떤 그 스태티스틱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데이터를 이제 보면서 우리가 그 CI 값이 누적된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타겟 값은 10이에요. mu0는 10이고, 그 다음에 CI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여기다 이제 mu0 값이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서는 J번째 샘플의 평균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인디비주얼 observation일 때는 그냥 바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관측치니까.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 B 칼럼,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친 이 부분이 뭐냐면 각 시점에서 그 데이터와 맞죠? 현재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타겟 값이 10이니까 xj는 그 현재 i 시점에서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0.55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첫 번째 9.45에서 이렇게 10을 빼준 거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2점 요거는 어떻게 해요? 맞죠? 7.99 마이너스 10 이렇게 빼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B 칼럼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차이 값이고요. 그 다음에 요 C 칼럼에 있는 게 지금 이제 박스 친 부분이 바로 누적된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값은 마이너스 0.05 그대로죠. 왜냐하면 과거에 값이 없으니까 그대로 썼고, 이 두 번째 마이너스 2.56은 뭘까요? 마이너스 2.56은 맞습니다. 이 해당하는 현재 시점 마이너스 2.10 더하기 과거의 값 맞죠? 마이너스 0.55가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제가 일단 보라색으로 쓰지 않고요. 한번 초록색으로 써볼게요. 현재 시점과 이 과거 시점이 더해져 가지고 바로 마이너스 2.56이 나온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3.27은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마이너스 3.27은 이 현 시점과 그 다음에 이게 과거가 되겠죠.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C 컬럼에 있는 게 CI 값이고, 여러분들 이 CI 값은 현재 시점과 과거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모두 누적한 그런 정보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CI 값의 특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CI 값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맞아요. 이 현재와 과거 정보가 이렇게 결합된 형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보랑 과거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통계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특성을 보기 위해서 CI 값에다 expectation을 취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순서를 바꿔가지고 과거에 대해서 expectation 취했고, 현재를 이렇게 분해해서 xi 바에 대한 expectation, 그 다음에 mu0에 대한 expectation. 그러면 ci-expectation 그대로 두고 xi 바에 대한 expectation은 mui고요. 그 다음 mu0에 대한 expectation은 mu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mu0가 뭐죠? 맞아요. 우리가 타겟 값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mui는 뭘까? 윤석이가 한번 대답해 볼래? 윤석아. mui가 뭘까? mui. 그래, 맞아. mui는 그냥 i 시점에서의 관측치야. 아주 잘했어. i 시점의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측치지. 그래서 타겟 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런 타겟 값이고, 그 다음에 mui는 실제 관측치야.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같으면 제일 좋은 거지. 실제 관측치가 우리가 원하는 타겟 값과 일치하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이 mui랑 mu0의 관계에 따라서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이상적인 경우예요. mui랑 mu0가 같다라면 이때는 이 스태티스틱이 변하면 안 돼. 맞지? 변하면 안 되는 거야. 더 이상 변하면 안 된다. 그래서 ci나 그 전에 ci-1의 expectation 값이 같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같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변함이 없으니까 이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이 뭔가 알람을 일으키는 거는 아니죠. 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mui가 mu0보다 클 경우, 세 번째는 mui가 mu0보다 작을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야. 뭔가 타겟 값과 다른 거니까 케이스 2는 타겟 값보다 큰 거고 케이스 3는 타겟 값보다 작은 거죠. 이럴 때는 뭔가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이 바뀌어야 돼. 맞죠? 바뀌어 가지고 알람을 일으켜야 되는 거니까.
자, 그 경우에는 이 값이 i가 mu0보다 크기 때문에 어떤 양의 값이 될 테고요. 따라서 expectation ci 값이 expectation ci-1보다 크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됐죠? 이렇게 크게 될 거라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면, 이게 시간이 갈수록 i-1이 그 전체 시점이니까 시점이 갈수록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어떤 뭐 스레시홀드 이상이 넘어가면 알람이 일어나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반대로 이제 i가 mu0 타겟 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냐면 expectation ci가 expectation ci-1보다 이제 작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또 내려가는 스레시홀드보다 작았을 때 알람을 일으키는 이제 그러한 어떤 특성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 CI 값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왜 CI가 조금 더 이렇게 그 누적한 합을 이용하는 그 CI 값이 현재 정보랑 과거 정보를 이용한 그 누적 정보를 이용하는 통계량이 뭔가 적합한지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더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면 이게 이제 그 Qsum 지금 설명드렸던 그 CI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찍어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먼저 이걸 보면 아까 그 인디비주얼 차트 있잖아요. 인디비주얼 차트는 6장에서 배웠던 인디비주얼 차트는 과거의 정보 전혀 이용 안 하고 현재 정보만 이용해서 찍었더니 민이 10에서 11로 바뀌었을 때 약간 미세한 민 시프트가 발생했을 때 알람을 일으키지 못해요. 맞죠? 디텍션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CI 값을 이용했더니 이게 누적했더니 이런 식으로 찼더라는 거죠. So in the first 20 observations, the Qsum tend to drip slowly maintaining value near zero. 맞죠? 여기까지 20개까지는 뭐 이렇게 따로 변동이 없으니까 뮤가 10이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 20번째 뮤가 변동한 이후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10에서 11로 변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upward 트렌드가 발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미세한 변동, 뮤가 1차이면 굉장히 미세한 변동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미세한 변동은 인디비주얼 차트, 즉 슈왈트 차트로는 디텍션 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Qsum 차트로는 어떻게 디텍션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걸 먼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sum 차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건데 이제 몇 가지 좀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XI는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XI는 I's observation on the process다. 맞죠? 그래서 XI를 I번째 관측치 이렇게 노테이션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if the process is in control 정상이라면 이걸 따라야 돼. 즉 mu0는 우리가 타겟 값이 정상일 때의 평균 값을 mu0 이렇게 노테이션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는 우리가 알려져 있거나 아니면 데이터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런 어떤 정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Qsum도 차트니까 컨트롤 차트잖아요. 관리도 차트잖아요. 그럴 때면 우리가 이제 관리도 하면 먼저 생각해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어. 뭐냐면 관리 통계량, 모니터링 스태티스틱. 그 다음에 뭐죠? 관리 한계선, 컨트롤 리밋. 이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관리 통계량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Qsum에서 관리 통계량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 C는 그 Qsum의 cumulative의 약자예요. CI 플러스가 있고 CI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시각구는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렵고 한번 보여만 드리고 그 뒷장에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맥스 값을 취할 건데 뭐와 뭐의 맥스 값이냐면 0과 이 값의 맥스 값이에요. CI 마이너스는 맥스 값인데 뭐냐면 이 0과 요 값의 맥스 값이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면 이 xi가 뭐냐면 i번째 관측치 값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mu0는 뭐예요? 타겟 값이고 그 다음에 ci 마이너스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그 ci 값이랑 되게 비슷한 거죠. 맞죠? ci 값이랑 되게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맥스 값이 맥스 펑션이라는 것, 그 다음에 뭔가 k가 있다라는 것, 이게 약간 이제 변동한 건데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c 값과 ci 값과 아까 설명드렸던 ci 값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타팅 밸류는 다 0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줬고 이게 이제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이야. 그래서 모니터링 스태티스틱 두 개 있으니까 Qsum 차트에는 이 두 개의 관리 통계량이 같이 타점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 플러스는 upper Qsum statistic,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accumulating deviations from target mu0 that are above the target. 그러니까 target mu0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것, 큰 것, 이 큰 것을 계속 누적한 그런 어떠한 deviation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는 뭐다? 맞아요. mu0보다 작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을 테니까 타겟보다 작게 되는 것에 대한 그 디비에이션의 누적합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C 플러스랑 C-를 우리가 같이 타점하면서 이제 어떤 그 관리 한계선 이상으로 가거나 미만으로 가면 우리가 알람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제 기호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 K가 있는데 이 K는 reference value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뭐 용어로는 allowance 혹은 slack value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우리가 보정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CI 값에는 이 K가 없었잖아요. 그냥 XI에다가 mu0 빼준 거에다가 그 다음에 과거값 더해준 거였는데 이 K 값은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 K 값을 더하고 여기다 이렇게 빼줬더니 조금 더 정확한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이 나왔다. 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reference value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K는 뭐냐면 a safeguard threshold that prevents many small fluctuations from accumulating and causing a Q-sum chart to signal. 그래서 어떤 뭐 Q-sum 차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어떤 fluctuation 이런 것들의 어떤 영향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보정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K 값은 보통 이렇게 정한다라고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mu0 타겟 값과 그 다음에 shift된 mu 값의 차이의 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K 값은 우리가 이제 좀 정해지는 어떻게 계산한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Q썸에 대한 모니터링 스태티스틱, 관리 통계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차트의 두 번째 요소인 컨트롤 리밋은 Q썸에 대한 컨트롤 리밋을 보통 이제 H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우리가 컨트롤 리밋은 그냥 5 곱하기 시그마. 어떤 계산에 의해서 Q썸 차트의 컨트롤 리밋은 어떤 디테일한 어떤 계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그마 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5를 곱해준 값이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Q썸 차트에 관리 통계량이 두 개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C 플러스나 C 마이너스나 이것이 이러한 어떤 그 H보다 5 곱하기 시그마보다 크게 될 경우에 우리가 알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는 제가 Q썸 차트를 기호를 통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u0가 일단 중요한 것, 타겟 값이 10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서브그룹 사이즈 n이 1이라는 것. 그 다음에 시그마가 1 이렇게 주어져 있죠. 시그마가 1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suppose that magnitude of the shift we are interested in detecting is 1 sigma. 그래서 1 sigma, 1 sigma가 변동되는 맞죠? 1 시그마, 1 시그마가 그 평균이 변동되는 그걸 이제 감지해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mu1은 1 시그마가 변동했으니까 타겟 10에다가 더했으니까 11. 그래서 새로운 민 뮤는 그렇죠? 새로운 mu1은 11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Qsum 스태티스틱 계산하려면 K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보정값이라는 것. 보정값은 계산하는 방식이 좀 정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mu1에서 mu0를 빼준 그 절대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얼마죠? 2분의 1에서 0.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리밋도 5 곱하기 시그마, 여기 시그마 1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5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우리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 일단 샘플의 개수가 30개이고 그 다음에xi가 이렇게 있어. xi가 뭐지? 정현아. 최정현 한번 대답해 볼래? 정현이가? 정현이. 자, xi는 뭐냐면 관측치야. 맞지? 우리가 period 1에서 보는 관측치. x1이 9.45고 x2가 7.999 이렇게 쭉 가서 x32 10.5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 파트가 있고 B 파트가 있는데 A 파트, B 파트는 뭐냐면 A 파트는 아까 Qsum 스태티스틱이 두 개였잖아. C 플러스가 있고 C 마이너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C 플러스에 해당하는 게 이제 A고 C 마이너스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이 B 파트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제 계산해 볼게. 이제 C1 플러스 C1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은 있어. C1 플러스는 0이고 C1 마이너스는 0.05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기 지금 이렇게 쭉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전전장에서 C1 일단은 식부터 한번 써볼게요. CI 플러스는 어떻게 했냐면 max 0, 0, 0, 어떻게 됐지? 맞아. 0, x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 mu0 플러스 k 더하기 c i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c1 플러스를 한번 구해보면 max 0, x1이 뭐야? 지훈이, 박지훈, 지훈아, x1이 뭐야? 좀 망설이고 있는데 뭐 망설일 필요 없어. x1 아까 맞아. x1 첫 번째 데이터 9.45잖아. 잘했어. 9.45 마이너스 mu0가 뭐였지? 지훈이? 그래서 mu0는 아까 타겟 값이었으니까 10이었고 k가 얼마였을까? 지훈아 한번 지훈이가 다시 한번 대답해 볼래? 그래서 k 값은 정하는 식이 있었잖아. mu1 마이너스 mu0 나누기 2. 그래서 여기서 0.5였어. 아주 잘했어.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1 집어넣으면 1 빼기 1이니까 C0니까 처음 스타팅 밸류는 0이라고 했으니까 0. 그래서 max 0. 이거는 마이너스 얼마예요? 1.05. 그러니까 0과 마이너스 1.5 중에서 큰 게 뭐야? 0. 그래서 0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 0이 된 거야. 잘했어 아주. 자, 그 다음에 C1 마이너스도 구할 수가 있죠. C1 마이너스 똑같이 구하면 돼. C1 마이너스도 여기 한번 이제 쓰지 않고 여기 볼게. 맥스 값 0. 그 다음에 뭐예요? 이 9.5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mu0가 뭐냐면 mu0가 10이었고 그 다음에 k가 0.5니까 여기서 9.5가 나온 거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 값이 뭐냐면 x1 값이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ci 값은 0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이게 뭐냐면 0.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0.05가 되네요. 맞죠? 0.05. 그래서 맥스 여기다 쓸게. 좀 지우고 맥스 0과 0.05. 둘 중에 어떤 게 커요? 0.05 그러니까 0.5. 0.05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가 이제 C1 플러스 C1 마이너스를 계산하는 법을 알았는데 C2 플러스 C2 마이너스 C3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해서 C30까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 일단은 또 n이 뭘까? n. 주예야. 주예가 한번 대답해 볼래? 주예가. n이 뭐일 것 같아? 좀 시간 줘. 뭐 이게 온라인 강의니까 일단은 포즈하고 대답을 한번 해봐. 자, 딱 돌아왔어. 자, 뭘까? 맞아. 이렇게 쭉 보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1, 2, 3, 4. 1이 뭐냐면 n이 0 아니면 숫자가 되어 있는데 이 C 스태티스틱이 0이면 0이고 그 다음에 0이 아닌 숫자가 될 때 1 되고 0이 아닌 숫자 다시 2 이렇게 해서 이게 0이 아닌 숫자에 대한 어떤 인덱스 값이구나. 그래서 0이 아닌 숫자 처음이 나오면 1, 두 번째 연속으로 나오면 2, 3, 4, 5 다시 0으로 나오면 0, 그 다음에 다시 0이 아니면 1, 2가 연속적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고 쭉 가고 이렇게 돼. 그래서 n 플러스 n 마이너스는 뭔지 알았어? 뭐야? ci 플러스나 ci 마이너스 그 모니터링 스태티스틱이 0이 아닌 그 숫자를 우리가 이렇게 쭉 인덱스 형태로 표현해 줬다. So number of consecutive period that QSUM statistic have been non-zero. 맞죠? 0이 아닌 그런 어떤 period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값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쭉 보면 29번째에 가보면 지금 여기서 h는 얼마냐면 5잖아요. 컨트롤 리밋이 5잖아. 그러면 이제 5보다 큰 거를 쭉 보면 일단은 C-는 여기는 5보다 큰 게 없으니까 일단 놔두고 5보다 큰 첫 번째 시점이 뭐냐면 이 29번째 시점에서 맞지? 5.29가 지금 5보다 이제 커졌으니까 이때 알람이 일어난 거지. 알람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알람이 일으켰는데 이 QSUM 스태티스틱 이거는 또 어떤 유용한 정보가 있냐면 이 n 값을 통해서 얘가 이제 처음으로 알람이 일어났지만 이게 이제 가보니까 7이야.
그러면 이 전에도 지금 0이 아니었다라는 거거든. 최초의 0, 이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를 보는 거지. 그래서 최초의 시작점을 봤더니 한 22 정도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알람은 비록 29번째에 울렸지만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누적되어 왔냐면 22번째, 그렇죠? 22번째와 23번째 요 사이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구나. 그 문제점이 발생했던 그 포인트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n 플러스 n 마이너스 이게 이제 카운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쉽게 카운터, 맞지? 셀 수 있는 거 카운터인데 이 카운터 값이 굉장히 유용한 거야. 그래서 알람을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그 알람, 이 알람이 잠재적으로 언제 시작했는지 그 시작 포인트를 우리가 n으로 알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Q썸 차트는 아까 이제 C 플러스랑 C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C 위쪽에서는 0을 기점으로 해서 위에 있는 거는 C 플러스고 밑에 있는 거는 C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5보다 큰 시점에서 알람을 일으킨다. 그렇죠? 아까 29시점에서 이제 알람이 일어났던 것,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뭘 보여주고 싶냐면, 이제 제가 이제 디자인이란 말이 있는데, 이 디자인이라는 건 뭐냐면, Q썸 차트를 우리가 구축할 때, 좀 유저들이 정해야 되는 값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값이 뭐였냐면, 이제 H, 컨트롤 리밋 H랑 그 다음에 어떤 K 밸류라고 했어. K 밸류라고 했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정하면 좀 좋은가? 맞지?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트라이 앤 에러를 해봐야 되는데 그 트라이 앤 에러를 한번 좀 알려줄게요. 일단은 요 앞에 있는 말을 설명하기 전에 요 테이블 먼저 한번 볼게. 자, 우리 에버리지널 랭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컨트롤 차트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매저라고 했어. 그렇죠? 에버리지널 랭스는 뭐냐면 첫 번째 알람이 발생할 때까지 필요한 샘플의 개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H랑 K 정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좀 정해져 있다라고 했어. H는 뭐라고 했어요? 5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K는 어떻게 했죠? K는 아까 그 뮤1과 뮤0의 어떤 절대값 차이의 2분의 1이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고 또 더 좋은 값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H랑 K 값을 이렇게 좀 많이 바꿔가면서 에버리지널 랭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거야. 왜냐하면 에버리지널 랭스는 컨트롤 차트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측도니까 H랑 K랑 쭉 바꿔가면서 에버리지널 랭스 퍼포먼스가 좋은 그 H랑 K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테이블에서는 H를 달리했을 때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Aboriginal length performance of the Qsum with H가 5, H가 4, 그 다음에 일단 K는 고정해 놨어요. 그래서 K는 0.5이고 그 다음에 H가 5일 때랑 4일 때, 4일 때랑 5일 때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거 테이블에 읽는 법. shift가 0이라는 건 뭐냐면 그 평균 변동이 없을 때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정상인 상황인 거지. 그렇잖아. 변함이 없으니까 정상인 상황이고 0.5면 이게 변동이 있는 거지. 미세한 변동이 있고 변동 있고 그 다음에 1도 미세한 변동이 있는 거예요. 자, 변동이 없을 때 이 값은 뭘까? 이 값이 바로 Aboriginal Length. 그래서 정상일 때 Aboriginal Length가 뭐예요? Aboriginal Length 0. 그다음에 이거 두 개는 변동이 있을 때 Aboriginal Length니까 Aboriginal Length 1. 좋아. 자, Aboriginal Length 0는 어떻게 되죠? 크면 클수록 좋은 거야. 정상일 때는 알람이 발생할 때까지 필요한 개수가 많아야지 좋은 거지. 그래서 이 정상의 관점에서 보면 H가 5가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H를 5로 사용했을 때는 정상일 때는 465개마다 한 번씩 알람이 일어나기. 그러니까 정상일 때 알람은 false 알람이잖아. 그래서 false 알람이 훨씬 더 덜 일어난다라는 거죠. 덜. 그래서 이 Aboriginal Length 0 관점에서는 H가 5인 점이 좋고요. 그 대신 이렇게 Aboriginal Length 1의 관점에서는 Aboriginal Length 1은 어때요? 맞아, 작아야 좋은 거잖아.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H4가 이제 조금 좋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테이블 갖고는 이제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Aboriginal Length 0를 같게 만들어요.
지금 이게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average length 0를 갖게 해주고 그 다음에 average length 1 값이 작은 초이스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제 생각에는 H5가 더 좋아. 왜냐하면 이렇게 변동일 때 에버리전 랭스 1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맞죠? 그런데 에버리전 랭스 0가 압도적으로 한 3배 정도 크기 때문에 접으로 판단하려면 H가 5인 경우가 H가 4인 경우보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비교를 위해서 인디비주얼 차트 있잖아요. Q썸 차트, 이 타임 웨이티드 말고 그냥 우리 현재 정보만 이용한 인디비주얼 차트라면 이 원 시그마일 때 무려 H 원 시그마일 때 에버리전 랭스 1이 43.96이라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 에버리전 랭스 1이라는 게 뭐냐면 비정상 이제 불량이 나타나는데 정상으로 오판하는 거잖아요. 맞죠? 큰일 나는 거잖아요. 불량인데 우리가 정상으로 오판하는 거예요. 제대로 불량을 못 찾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값이 이제 크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0.5나 1인 경우에는 인디비주얼 컨트롤 차트, 슈아트 컨트롤 차트를 사용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타임 웨이티드 컨트롤 차트, 그 중에서 우리가 Q썸 차트를 배우고 있는데요. Q썸 차트를 이용하면 좋다라는 것을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냐면 in general for detecting a shift about 1 sigma, 1 sigma의 shift를 디텍팅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H는 5나 4, 그 다음에 K는 0.5를 사용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Q썸 차트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자, Q썸 차트는 첫 번째, directly incorporate all the information in the sequence of sample values by plotting the cumulative sums of deviations of the sample values from a target value. 그렇죠? 타겟이 있고 이 타겟과 샘플 간의 이 차이를 지속적으로 맞죠? 그 차이를 지속적으로 어떤 그 누적합을 이용을 함으로써 그 누적합을 찍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그 시퀀스 오브 샘플의 어떤 시퀀스의 정보를 다 이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현재랑 과거를 다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So very effective to detect the small mean shift.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구장에 time weighted control 차트의 어떤 목적이에요. 그래서 small mean shift를 디텍션하기 위한 것. 그다음 effective when sample size 1, n이 1인 경우에 effective하다, 보다 이제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고요. Possible to devise Q-sum procedures for other variables such as Poisson and binomial variables for modeling non-conformities and fraction non-conforming. 자, 이 아이디어는 지금 X바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비단 X바 차트에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왜냐하면 타겟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측되는 값이 있으니까 이 차이를 계속해서 누적한다라는 거, 누적을 해서 그 합을 이용해서 뭔가를 디텍션 한다라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관리도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할게요.